안녕하세요, 원희입니다. 애플의 매직 키보드를 결국 환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궁금하시면 함께 가시죠. 매직 키보드의 여러가지 장점과 단점들이 존재하는데요, 저에게 있어서는 단점들이 조금 더 크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결국 환불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쉽게 생각했던 몇 가지 단점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다름 아닌 각도 때문인데요, 매직 키보드의 광고 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자유로운 각도 조절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를 했었습니다. 물론 광고 영상을 보면 끝까지 넘기거나 하는 부분은 없었지만 소비자들로 하여금 마치 이 자유로운 힌지를 통해서 엄청난 각도의 자유를 줄 알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최대 각도는 요 각도였죠. 근데 사실 이 각도면은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의 각도랑 그렇게 별반 차이가 나는 각도는 아니에요.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각도로 설정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매직 키보드의 최대 각도와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의 최대 각도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최대 각도가 조금만 더 눕혀졌더라도 자유로운 각도 조절의 이 플로팅 디자인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을 것 같은데, 기존의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와 별반 차이가 없는 최대 각도는 사실상 더 풍성한 사용 환경 을 제공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앞으로 좀 더 숙여지는 여러가지 장점들이 있기는 하지만요. 아이패드의 상단 부분을 뒤로 아무리 밀어도 꽤 많은 각도까지 합판이 지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더 뒤집을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더 각도를 벌리게 되면은 그때는 정말 살짝 밀어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패드를 매직 키보드에 거치한 상태에서 필기를 하기 위한 최대의 각도가 이 각도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 펜슬 사용자들의 누르는 힘의 무게까지 고려한 최대의 각도가 이 각도라는 것이죠.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아쉬운 각도를 남기게 되었는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두 번째 이유와 겹쳐지는 각도의 문제가 더 있습니다.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 손은 굉장히 큰 편입니다. 이런 500ml 물병에 쫙 펼쳤을 때는 제 손이 더 큰 그 정도의 사이즈인데요, 손이 크다 보니까 생기는 매직 키보드에 문제가 있는데 일반적인 타이핑을 할 때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숫자가 많이 들어가는 작업을 할 때에는 이 아이패드 하단 부분에 손가락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엑셀이나 넘버스를 활용해서 숫자를 칠 때에도 그렇고 쇼핑을 하면서 전화번호를 입력할 때에도 생각보다 저는 아이패드에 손이 걸리는 일이 많이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앞서 제가 첫 번째로 불편하다고 말씀드렸던 각도 있잖아요, 이 플로팅 방식이 되면서 공중에 띄워지는 방식으로 아이패드가 접촉되다 보니까 단순하게 무게중심 때문에 뒤로 더 못 넘긴 게 아니라, 만약에 이 각도에서 조금만 더 앞으로 아이패드가 이동을 했다고 하면은 손이 큰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손이 작은 사람들도 타이핑을 하다가 숫자 키 같은 데서는 굉장히 아이패드에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적은 금액도 아니고 많은 금액을 들여서 구입을 했는데 나의 타이핑 습관까지 바꿔가면서 여기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맥북이 있기 때문에 타이핑이 많이 필요한 환경에서는 맥북을 이용하는 쪽이 더 편리하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애플 펜슬 때문인데요, 사실상 저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가 많이 필요한 작업들은 이미 맥북에서 처리하고 있고, 키보드가 필요 없는 작업들 혹은 반드시 애플 펜슬을 써야 하는 작업들을 아이패드에서 이미 해오던 기존의 습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패드 액세서리에 있어서의 비중을 놓고 보면 애플 펜슬이 거의 한 70%, 그리고 키보드 사용이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저와 같은 분들은 애플 펜슬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아이패드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죠. 최근에는 많은 매직 키보드 리뷰어분들이 매직 키보드에서 아이패드를 빼지 않고 필기를 잘 할 수 있는 여러가지 환경들을 소개하고는 있는데, 대체로 보면은 이제 가로로 놓고 사용할 때의 방법들을 소개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세로로 놓고 사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직 키보드와 함께 세로로 놓고 사용하기에는 아무래도 필기하기 좀 어려워요. 물론 이런 식으로 놓고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한쪽에서 시선이 가려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놓고 사용하는 것도 불편하고, 아이패드가 잘 떨어지기는 하지만 매번 뗐다가 꼈다가 붙였다가 떼었다가 하는 것도 좀 불편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펜슬 사용이 많은 분들은 아무래도 매직 키보드보다는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나 아니면은 키보드가 없는 케이스들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트랙패드 때문인데요. 실제로 트랙패드를 사용해보면 굉장히 트랙패드가 잘 작동하는 것에서 오는 굉장히 기분 좋음이 있어요. 그래서 간혹 트랙패드를 사용하다 보면은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격을 이렇게 높게 책정했나? 라고 느껴질 만큼 매직 키보드를 완벽하게 이식을 한 느낌을 받는데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아마도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생각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아이패드를 1세대부터 사용해오면서 트랙패드가 필요하다고 느껴본 적은 조금 과장해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고 스티브 잡스의 아이패드 1세대 키노트 영상을 잠깐만 보실게요. Thank you. Good morning, and thank you all for coming today. We want to kick off 2010 by introducing a truly magical and revolutionary product today. So now let's get to the main event. I chuckled when I saw this. But before we get to that, I want to go back to 1991 when Apple announced and shipped its first PowerBooks. This was the first modern laptop computer. Apple actually invented the modern laptop computer with these PowerBooks. It was the first laptop that had a TFT screen, the first modern LCD screens. It was the first laptop that pushed the keyboard up, creating palm rests, and had an integrated pointing device, in this case a trackball. Well, of course, almost 20 years later, we've got incredible laptops now. Just a few years ago, in 2007, Apple reinvented the phone with the iPhone. And a few years later, we've got the great iPhone 3GS, the best phone in the world. And so all of us use laptops and smartphones now. Everybody uses a laptop and or a smartphone. And the question has arisen lately, is there room for a third category of device in the middle? Something that's between a laptop and a smartphone. And of course, we've pondered this question for years as well. The bar is pretty high. In order to really create a new category of devices, those devices are going to have to be far better at doing some key tasks. They're going to have to be far better at doing some really important things. Better than the laptop, better than the smartphone. What kind of tasks? Well, things like browsing the web. That's a pretty tall order. Something that's better at browsing the web than a laptop? Okay. Doing email. Enjoying and sharing photographs. Video, watching videos. Enjoying your music collection. Playing games. Reading ebooks. If there's going to be a third category of device, it's going to have to be better at these kinds of tasks than a laptop or a smartphone. Otherwise, it has no reason for being. But we think we've got something that is. And we'd like to show it to you today for the first time. And we call it the iPad. That's what it looks like. Very thin. It's just like this. So, again, just turn iPad sideways, get a different view on your mail, push the Compose window, a keyboard pops up that's almost life-size. It's a dream to type on. Or go ahead and send a message. I just hit the Compose button here, and up pops this gorgeous keyboard. 실제로 저는 그때 당시 아이패드 키노트 영상을 보면서 노트북의 그 갑갑한 트랙패드가 아니라 이제는
화면 전체가 트랙패드가 되는구나, 옆으로 돌렸을 때 키보드를 저렇게 넣을 수가 있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10년 전에 저는 이 키보드에 익숙해지려고 부던이 애를 썼던 기억이 있어요. 와, 아이패드만 있으면 키보드도 필요 없고 트랙패드도 필요 없고 노트북에 액정만 떼고 다니는 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여기 위에다 붙이는 실리콘 타이핑 커버 같은 것들도 막 많이 있었거든요. 뭐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작은 트랙패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경험들은 오히려 10년 전에 아이패드가 나왔던 이 화면에서 손끝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마치 거꾸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몇 주 동안 많이 받았습니다. 뭐 이건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트랙패드가 너무 꼭 필요하시고 잘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전혀 공감받지 못할 이야기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 작은 트랙패드에서 막 뭐 제스처하고 이러는 것보다 조금 더 이동해가지고 그냥 여기서 해결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라는 게 좀 더 아이패드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각도, 키보드 타이핑 시 오는 불편함, 애플 펜슬 사용에 대한 불편함, 그리고 트랙패드에 대한 엄청난 필요성이 없다는 점까지, 그래서 뭐랄까 좀 가격과는 별개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아니지, 가격도 비싼 것까지 5번째까지, 이런 이유들 때문에 환불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뭐 어차피 애플은 2주 동안 제품을 사용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마냥 비싸니까 안 사 뭐 이러기보다는 아이패드 프로 3세대나 4세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매직 키보드를 구입하신 다음에 충분히 사용해 보시고 나의 환경에서는 애플 펜슬 사용량이 많지 않고 트랙패드와 키보드 사용이 더 적합하다 하시면은 이 환경을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2주 동안 사용해 봤는데 뭐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저처럼 불편함 때문에 사용하기가 어렵다 싶으시면 애플이 제공하고 있는 환불 정책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지난 사용기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11인치형 아이패드에다가 이제 키보드와 트랙패드가 달린 이런 모델이 있다 보니까 아이패드가 쓸수록 작아 보여요. 특히나 맥북 16인치 사용하다가 아이패드 사용하려고 오면은 이거 왜 이렇게 조그맣지? 이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키보드와 트랙패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이패드를 거의 메인 컴퓨터처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이라면 처음부터 그냥 12.9인치를 구입해서 매직 키보드와 트랙패드 활용하면서 애플 펜슬까지 자유롭게 큰 화면에서 즐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쪼록 이 영상이 매직 키보드를 구입하려거나 혹은 환불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모두 행복하세요.